자, HMM입니다. HMM이 이제 강보합으로 돌려줬는데 장중 저가가 3.27%까지 미끄러졌었어요. 그러한 그 눌림폭 기준에서는 일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매도 기준에는 뭐 외국계 창고 모관도 아마 프로그램 매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모관과 JP 모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 차익 실현이 사실상 꾸준하게 좀 나왔던 창구라서 오늘 추가적인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아스럽지도 않습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오히려 그 UBS 쪽의 수급이 17만 주까지는 일단 매수세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매도 부분을 얼마큼 단행하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추가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또 들어오는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오늘 기준에 일단 이제 매매 사인을 HMM을 스윙으로 설정을 할까 하다가 이제 단기 공략주로 10%만 비중을 잡아드렸죠. 그렇게 해서 42,000원 그리고 전략을 말씀드리는 사이에 주가 조금 움직여서 42,200원에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눌려질 때에 뭐 UBS의 매수가 좀 더 또 눈에 띈다든가 한투 쪽의 수급이 오늘 매도 부분으로 형성이 됐던 부분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눈에 띈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조금 편안하게 비중을 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한투가 이제 매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 추가적인 흐름은 안 보여요. 어떻게 추정할 수가 없고, 또 UBS 쪽도 뭐 매수와 매도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의 그 오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놓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기간별로 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2월 15일부터 어제까지의 기준입니다. 그 UBS가 가장 많은 누적 수급이 있는데 UBS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만은 그 규모 면에서는 뭐 제한적이에요. 그 차익 실현 범위가. 그래서 UBS 쪽에 지금 요 기준에 UBS의 수급 범위 이렇게 됐을 때 순매수량이 이제 매도 오이가 형성돼 있지만 누적 순매수량 부분은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UBS 쪽의 그 흐름이 관건인데 오늘 기준에 UBS가 어찌됐건 매수 기준을 설정을 해줬다. 뭐 그 내용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일부 매수했다라고 해서 흥분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UBS 어찌됐건 주력의 그 흐름을 가져가는 쪽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을 넣어줬다라는 거는 그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투 쪽의 기준도 오늘 좀 일부 매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고점 찍고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도 빠져나갔다기보다는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더라. 예? 그렇게 되고 마지막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의 가격도 42,000원대 지금 가격대의 기준 그렇게 수준이 되더라. 뭐 그거를 이제 좀 놓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5월 18일 기준에 한투 쪽이나 이제 UBS 쪽의 창구 동향 좀 놓고 보면서 대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지금 가격이냐? 뭐 다른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 왜 갑자기?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어찌 됐건 누적적인 수급 부분하고 평균 단가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HMM에 대한 논리를 펴왔던 부분이 당연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그 실적 범위가 이제는 뭐 저평가라고 이제 표현하기에는 다소 그래서 요 누적 수급 범위가 일단 1190만 주가 되는데 1190만 주 그죠? 반올림해서 1189만 주, 1190만 주.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준점으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뀜 때문에 매도 부분이 이제 좀 많아져서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1200만 주면은 사실 4%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5%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바뀜을 인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잡아줘서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주자. 즉 지금 매수평균 단가 기준이 전일까지 해서 28,000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목표 주가 42,000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매수평균 단가의 목표 주가를 따진다면은 42,000원 정도가 된다. 그 42,000원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42,000원까지는 들어 올려놔야 그들이 이제 좀 차익 실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준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격적인 그들의 누적 수급 대비. 물론 그 누적 수급이 1차적으로 뭐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공매도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대차 거래 뭐 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매집 부분을 전량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보다도 좀 차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현대차 문자부터 나가고 거래 실리고 다시 들어올리니까 그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하고 기아 기준에서 현대차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만도의 기준도 좀 들여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만도도 빠르게 좀 7만원 넘겨놓는 흐름에 좀 우리도 안도에 숨을 쉴 수가 있겠죠. 23만 2천원에 일단 문자 발송합니다.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는 20% 범위까지 그리고 최대 이제 주 30% 편입하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30만원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어찌됐건 5만 주 매도야. 예? 그리고 모가는 계속 매도예요. 모간도 누적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쪽인데 매도야. 그리고 지금 뭐 한투나 UBS 쪽이 아주 공격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매수한 42,200원 기준에서 일단은 쥐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한다면 우리도 같이 짧은 구간에 수수료 빼고 수익을 내든 아니면 손절로 나가든 혹은 수급 동향 놓고 보면서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밀린 거면은 밑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대처를 한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가 차트를 놓고 볼 때에도 일본 기준에서 흐름점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 매수가 들어간 게 여기에요. 그죠? 마지막 매수가 38,000원입니다. 샛별형이 뜬 위치의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49,000원에는 일단 전량 매도가 나갔어요. 49,000원에 그리고 나서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 기준이 돼요. 여기에 이제 수급이 변화가 나타나고 강도 있는 강세가 연출이 되는데 수급 변화가 목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42,200원 대비 5%면 2,000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43,800원 저 절반 라인에 저 기준점 설정 범위에서 좀 놓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는 이제 1차적으로 47,000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죠.
47,000원. 그리고 47,000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그 추가적인 강세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되면, 그렇다면은 목표 부분을 좀 더 위로, 기존의 주봉의 목표 주가처럼 55,000원까지로 다시 확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평선 기준이 우상향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이평선의 20일 전의 기준점에서 기울기, 가중치의 기울기는 하향되고 있다. 영선 위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해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는 범위에서 대처를 해나간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HMM의 그 부분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일봉 기준에서 42,900원인데 44,000원 근처까지 올라올 때 추가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눌려질 때는 이제 수급 창고 등량 보면서 대처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기준은 일단은 요 기준인데 이제 55,000원 범위까지 이제 확대를 해놨었죠. 지금 기준은 이제 다시 단기 관점에서는 47,000원을 잡아놨는데, 뭐 주봉 기준에 이제 뭐 1차적으로는 5만원의 기준 다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향했던 55,000원의 기준은 중간중간에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런 라인들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주력주에서 일부 가격 반발력이 있어서 숨을 조금 쉴 수 있는 정도라서 HMM의 편입 기준까지를 설정을 한 거예요. 쉽지는 않죠. 종목군들 비중을 늘리거나 뭐 유지하거나 뭐 줄이거나 하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는 자체가 그렇게 놓고 보시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일단은 거래대금의 기준이 여전히 실려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다. 예? 지금 범위의 흐름이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고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당겨서 보시면 HMM의 기준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눌리면 눌릴수록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를 인식을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기준의 월봉, 그 다음에 분봉은 거래량이 아주 월등하진 않아요. 1,500만 주 설정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아주 월등하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5분봉 기준에 최소 50만 주 정도 최소 범위입니다. 시간이 뭐 조금씩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50만 주 요 정도의 거래량의 주가 부분은 당연히 절반을 일단 지켜주는 모양새가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 절반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뭐 42,300원, 400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신규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재편입 기준이니까 42,000원 기준 잡습니다. 문자는 42,200원 나왔습니다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들여다본 가격이고, 이 부분에 이제 그 저가와 고가의 2분의 1이면 42,400원. 그래서 42,400원 정도를 이렇게 지지를 50만 주 그렇게 해서 지지 및 앞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럴 때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의 기준, 5분봉 5분봉 거래량 50만 주 앤드 42,400원 지지 및 고점이 얼마죠? 43,350원 돌파 확인.
43,350원 돌파 확인. 목표 일단은 주봉 갭을 해서 5만원 다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주봉 갭 목표 5만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놓고 수급범위 기준을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 다시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래서 편입의 기준으로 일단은 다시 또 대처를 하는데 비중은 확대해 드리지는 못하고 단기 공략 기준에서 10% 그리고 수급이 확인되면은 확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세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목별로의 기준점 설정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